지금부터는요, 콩팥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콩팥 건강 지키는 똑똑 생활 수칙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콩팥 기능 떨어진 사람은 음식을 가려 먹고 줄여 먹어라 나왔습니다. 양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식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콩팥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런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짠 음식, 짠 음식을 주의하시고 네. 특히 고기같이 육류는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갑자기 콩팥에 과부하가 걸려서 붓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칼륨,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도 심장 기능을 갑자기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거의 안 드시다시피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치즈나 우유 같은 인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또 뼈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환자들한테서 이런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굉장히 적게 드셔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야말로 필터에 물이 가지 않도록 음식 조절부터 잘해야 예.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가려 먹으면 좋을지 하나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금하고요, 각종 장류 조심하라고요. 제가 아주 다 좋아하는 장들이 많이 저도요. 있는데 사실 이제 염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이죠.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 하루에 허용되는 염분의 양이 사실은 5에서 7g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음식에서 이미 2g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리에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소금의 양은 한 그거보다 작은 3에서 5g 티스푼을 깎아서 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좋네요. 예, 염분을 많이 제한을 하셔야 혈압도 조절이 잘 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염분을 제한한다고 해서 저염 간장이라는 걸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 저염 간장에는 나트륨 대신에 칼륨이 들어있어서 칼륨 농도가 높아 있는 분들,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는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염 간장은 먹어도 되는지 꼭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그렇군요. 저염 간장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네, 꼭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주의하고 가려야 될 식품들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다음은요. 짠. 짠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육류, 고기가 나왔고요. 옆에 보이는 가루는 이제 단백질 보충제예요. 예. 이런 단백질 식품도 주의하셔야 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단백질을 제한하는 그런 식이요법인데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장은 훨씬 더 많이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들 또 단백뇨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저런 닭가슴살이나 육식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단백질 파우더나 이런 것도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네. 단백뇨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병원을 찾아서 본인한테 허용되는 단백질의 양을 알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 답인가 보다 싶으실 텐데 채식도 마냥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요거 한번 보시죠. 공개합니다. 보면 시금치나 토마토, 감자 이런 거 건강식품인 줄 알았더니 고칼륨 식품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양 교수님. 네, 이렇게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칼륨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심장을 일정하게 박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우리 전해질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콩팥이 그걸 미리 다 처리를 하지 못해서 심장 박동에 이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과일은 특히 주의해서 거의 안 드시다시피 또 채소도 반찬 정도로 우리가 드시는 정도지 다루 이제 통째로 다 드신다든지 하는 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된다 주의하셔라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데 마지막 하나 네. 약간 의외라고 해요. 공개를 해볼게요. 자, 공개합니다. 보시면요. 치즈, 견과류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말린 과일 있고 옆에 이제 그릇에 있는 거는 곰탕이에요. 이거 좀 너무하네요. 네. 다 맛있고 영양이 가득한 건데 제 생각엔 콩팥에 뭐 부담이 돼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이거 양 자체가 이제 인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유제품 같은 거라든지 건과류들은 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는 칼슘을 인이 잡아먹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슘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게 되죠. 이 칼슘이 없으면 이제 근육이 우리가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뼈에서부터 그 칼슘을 가져오게 됩니다. 몸이.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저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뼈가 자꾸 갉아먹어서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부러질 수도 있고 통증 같은 걸 많이 느낄 수 있게 네. 됩니다. 그래서 저런 유제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이런 음식 딱 끊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교수님 이렇게 제한하셔야 되는 분들은 신장 질환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분들이겠죠, 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콩팥이 몇 기인가 몇 단계에 따라서 또 많이 단계가 진행된 분이라고 하더라도 칼륨 농도, 인농도가 정상인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중요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의해야 될 음식까지 살펴드렸고요. 그 밖에 도움되는 콩팥 건강 식사요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콩팥병 환자의 식생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조리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식생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콩팥병 환자는 잡곡밥 섭취는 금물이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흰쌀엔 100g당 인이 67mg, 칼륨 102mg이 함유되어 있지만 검은 콩의 경우 흰쌀보다 인 함유량이 8배, 칼륨 함유량은 10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콩팥 기능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양을 제한한다면 잡곡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콩팥병 환자는 채소, 과일 섭취는 금물이다. 정답은 X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콩팥 상태에 따라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 알맞은 양을 섭취하면 됩니다. 저칼륨군 채소와 과일은 가지, 양상추, 양파, 표고버섯, 사과, 포도, 파인애플 등이고 반대로 푸른색이 짙은 채소나 바나나, 토마토 등의 과일은 고칼륨군에 속하기 때문에 함량을 낮춰 섭취해야 합니다. 2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담가 두거나 끓는 물에 데쳐내서 충분히 씻어주는 것만으로 칼륨의 50%가 제거가 됩니다. 과체류의 경우는 껍질을 벗기고 채소류는 뿌리나 줄기보다는 잎을 사용함으로써 칼륨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콩팥병 환자의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단백질 다량 섭취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일일 식단의 10% 정도로 양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콩팥병 환자의 나트륨 섭취 주의사항과 조리법인데요. 투석받지 않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일일 나트륨 섭취량 2000mg 미만, 즉 소금량으로 5g 미만을 권장하기 때문에 소금보다 비교적 나트륨 함량이 적은 다른 양념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콩팥병 환자도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염식 조리법 알려드립니다. 저염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의 양은 평소 넣는 것보다 3분의 1가량 적게 넣고 양념을 줄이는 대신 다진 마늘, 고춧가루, 대파 등의 향신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나트륨 함량이 적은 마늘, 생강, 고춧가루, 후추의 향신료를 사용하면 입맛을 돋고 밋밋한 맛을 살려주어 맛있는 저염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저염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콩팥병 환자의 식생활 주의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기억해서 콩팥 건강 챙겨보세요. 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리법까지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콩팥 건강 지키는 생활 수칙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 오남용을 주의하라 나왔습니다. 네, 강 교수님. 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 이런 약물들이 절대로 금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영제에 관련된 것은 요즘은 이제 검진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CT, MRI 등을 많이 찍는데 네. 그때 사용하는 그런 조영제들도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검사를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어서 나한테 꼭 필요한 검사인지 그리고 조영제 중에서도 신장 독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조영제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을 주치의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식 조심, 약 조심 명심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단백뇨, 거품뇨, 붉은 소변, 검은 소변 정밀 검사해라. 그러니까요. 뭐 건강검진 할 때 단백뇨도 많이 나오지만 혈뇨 소견이 나면 정말 깜짝 놀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밀 검사를 해야 될까요? 글쎄 오늘 혈뇨에 대해서는 유난히 말이 안 나왔는데 일단 네. 검진에서 혈뇨가 나왔다고 하면 무작정 다 정밀 검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검진에서 나오는 혈뇨가 정말 적혈구가 나오는 혈뇨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정말 적혈구가 나오는 혈뇨가 있는 경우에 원인을 아는 정밀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똑똑한 콩팥 건강 지키는 생활 수칙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과로나 무리한 운동하지 말라고요. 무리한. 네. 양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과로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노화가 돼서 그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로한 거는 하여간 우리 콩팥병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도 노동이 될 만큼 무리하면 안 되겠고요. 마지막 거 열어볼까요? 심한 설사와 구토는 방치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양 교수님? 예, 이게 그 수분이 절대로 콩팥이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수분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청소도 잘 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토와 설사가 계속 지속적이 되게 되면은 체액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급성 콩팥 기능 상실이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응급적으로 굉장히 우리 몸 안에 체액을 보충해주는 긴박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콩팥 건강 지키는 생활 수칙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콩팥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 또 기억할 거 한 가지씩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강 교수님. 네. 오늘 제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얘기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성콩팥병은 두려운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이어서 특히 혈압과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건강한 콩팥 기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 교수님.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 밖에는 미세먼지가 없어야 되고 몸 안에도 여러 가지 노폐물이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해서 그 과다한 짠 음식이라든지 또한 또 고기 같은 걸 과다하게 많이 먹는 경우를 피하시고 몸 안의 노폐물이 적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